경기도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73세 윤정희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떠난 3박 4일 여행에서 겪은 일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으로 가장 믿었던 가족이 가해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3세의 윤정희는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3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혼자 살아온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이 조용한 일상이 몸에 밴 거죠. 작은 투룸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가을 국화꽃들이 한창 피어 있었어요. 노란색, 흰색, 자주색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윤정희는 문득 세월의 무게를 느낍니다. 벌써 가을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우려내죠. 이 아파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련한 것으로 지금은 시세가 1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출가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큰아들 하진우와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사업이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중히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죠. 둘째 아들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면서 연락 자체가 어려워졌고요. 그런 윤정희에게 평소보다 더 외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작은 며느리 배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1년에 2-3번 정도만 안부 인사를 오던 터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활기차게 들렸습니다. 손에는 윤정희가 좋아하는 약과 한 상자와 고급 한우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수진아. 이런 걸 왜?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가끔은 이런 것도 드려야죠.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 앉은 수진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통은 예의상 차 한 잔 마시고 금세 일어서곤 했는데 오늘은 윤정의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곳곳을 둘러보며 참 깔끔하게 정리하고 계시네요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아직은 건강해. 병원에서도 나이치고는 정말 건강하다고 하더라고. 수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요즘 혼자 계시면서 너무 적적하지 않으세요? 텔레비전 보시고 책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기분 전환도 필요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한옥 체험 여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예요. 전통 한옥에서 며칠 머물면서 맛있는 전통 음식도 드시고 정원 산책도 하시고 완전히 힐링 코스거든요. 윤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집 밖으로 멀리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것 빼고는 당일치기 나들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뭔 여행을. 어머님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73세면 요즘엔 정말 젊으신 거예요. 제가 알아본 곳은 완전 고급 한옥 펜션이에요. 서비스도 최고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무엇보다 조용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와 지붕과 잘 가꾸어진 정원, 정갈하게 차린 한정식 상차림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와, 정말 예쁘네. 윤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넓은 마당에 핀 코스모스 꽃밭 사진을 보며 감탄했죠. 그죠? 저도 어머님 뵈면서 혼자 계시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진우 오빠도 요즘 사업 때문에 바쁘시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려고 해요. 이번 주말부터 사흘 정도만요.
너까지 바쁠 텐데 괜찮겠어? 전혀 문제 없어요. 저도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힐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진이 열심히 설득하는 모습이 고마워 보였습니다. 사실 윤정이도 요즘 들어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동네 마트 가는 게 전부인 일상이 지루했어요. 그런데 준비할 게 많지 않을까?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편안한 옷 몇 벌만 챙기시면 돼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행 가시면 완전히 휴식을 취하셔야 하니까 핸드폰은 아예 두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스마트폰 알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핸드폰을 왜 두고 가? 거기는 정말 조용한 곳이라 디지털 디톡스를 권장해요. 완전히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제 핸드폰으로 연락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수진의 친절한 미소와 정성스런 준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워, 수진아. 그럼 한번 가볼까? 수진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지만 윤정이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일찍 와서 죄송해요. 교통체증 피하려면 일찍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은 대형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각종 간식과 음료수, 다른 하나는 뭔가 서류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벌써? 나 아직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익숙하게 윤정희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이 옷 정말 예쁘시네요. 이건 어떠세요? 수진이 고른 옷들은 대부분 윤정이가 잘 입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평소 편안한 바지 차림을 선호하는데 수지는 유독 치마와 블라우스 위주로 골랐어요. 나는 바지가 편한데. 어머님, 한옥에서는 한복도 입어보실 거잖아요. 그럴 때 치마 스타일이 더 잘 어울려요. 사진도 더 예쁘게 나오고요. 수진이 짐을 싸면서 유독 신경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정희의 개인 서류들이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혹시 여행 중에 필요한 서류 있으세요? 라고 물었죠. 무슨 서류가 필요해? 여행 가는데. 요즘은 신분증 외에도 여러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혹시 도장 같은 것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행 가면서 도장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도장은 왜? 아,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요즘 어디서든 본인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수지는 서재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저게 뭐예요? 아, 그냥 중요한 서류들 넣어두는 곳이야. 통장이나 인감도장 같은 거. 혹시 열어봐도 될까요? 여행 가시기 전에 정리해 드릴게요. 순간 윤정이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이렇게 뒤지려고 하다니요. 그건 내가 할게. 별로 중요한 건 없어. 어머님, 혹시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한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정이는 괜히 미안해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뿐인데. 결국 윤정이는 금고를 열어주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말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님,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최근 거네요. 언제 뽑으신 거예요? 몇 달 전에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뽑았었지. 수진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잠깐, 그건 여행에 왜 가져가? 아, 여행지에서 시간 날 때 정리해 드리려고요. 요즘은 모든 게 전산화되어서 서류 정리가 복잡하거든요. 제가 젊으니까 도와드릴게요. 출발 시간이 되어 차에 올랐을 때
윤정이는 문득 핸드폰이 없다는 게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아, 핸드폰 정말 안 가져가도 돼? 어머님, 진짜 걱정 마세요. 완전한 힐링을 위해서는 디지털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디지털 디톡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차창 밖으로 점점 익숙한 동네가 멀어지자 윤정이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집을 3일이나 비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려? 2시간 반 정도요. 좀 외진 곳이라 그래요. 대신 완전히 조용하고 공기도 정말 좋아요. 점점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니 정말 외딴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집 한 채 보이지 않는 산과 숲뿐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외지네. 조용한 게 좋잖아요. 도시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윤정희의 마음 한켠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 적던 수진이 오늘따라 너무 친절하고 적극적인 것도 그렇고 굳이 서류까지 가져가려는 것도 이상했어요. 수진아, 진우는 우리가 여행 간다는 거 알고 있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오빠한테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깜짝 선물로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수진의 대답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미 1시간 넘게 달려온 상황에서 되돌아가자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한옥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인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어디 있어? 평일이라 그런가 봐요. 더 조용해서 좋잖아요. 하지만 윤정희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옥 펜션에 도착한 첫날 저녁, 윤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펜션 사장이라는 사람도 수진과 묘하게 친숙한 사이처럼 보였고 다른 투숙객은 정말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죽이나 국수 같은 거면 좋겠어. 알겠어요. 제가 주방에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나간 지 10분 후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윤정희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음식들이었어요. 갈비찜, 전복구이, 각종 나물 반찬까지. 평소 윤정희가 잘 먹지도 못하는 기름진 음식들 뿐이었죠.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닌데. 어머님, 아까 갈비찜 드시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윤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죽이나 국수를 달라고 했는데 수진이 갈비찜이라고 하니 자신의 기억이 틀렸나 싶었어요. 내가 정말 그랬나? 네, 분명히 그러셨어요. 전복도 좋아하신다고 하셨고요. 윤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방금 전 일을 이렇게 헷갈릴 리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여행 와서 흥분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 이것들도 다 맛있어 보이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할 수 없이 조금씩 먹어보았지만 평소 담백한 음식에 익숙한 윤정희에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입 먹지도 못하고 수저를 놓았어요. 역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그러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그날 밤 윤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환경 탓도 있었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 때문이었어요. 옆방에서 수진이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내일까지는. 네, 걱정 마세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일부러 엿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획대로라는 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정희가 세면을 하러 갔다 오니 자신의 캐리어가 열려 있었어요. 수진아, 혹시 내 가방 만졌어? 아니요, 왜요? 아까 분명히 잠궜는데 열려 있네. 어머님이 깜빡먹으신 거 아닐까요? 저는 절대 안 만졌어요.
또다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잠그지 않았던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갑자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면서 중요한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있어요. 무슨 서류? 아파트 명에 관련해서요. 요즘 상속세 법이 바뀌어서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윤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무슨 서류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어머님, 요즘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잖아요. 세무서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수지는 서류를 윤정희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도장? 집에 두고 왔는데. 아, 제가 가져왔어요. 어머님 짐 쌀 때 챙겨뒀거든요. 윤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수진이 인감 도장을 가져왔다니요. 내가 언제 도장 가져가라고 했어? 어머님, 어제 집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필요할까봐 가져가자고 하셨잖아요. 윤정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요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깜빡할 리가 없는데. 근데 이 서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진우한테 물어보고 하면 안 될까?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법적인 일은 신중해야 하잖아. 어머님, 제가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정희는 괜히 미안해졌어요. 수진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어머님께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저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는데. 결국 윤정희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샤워하러 간 사이 윤정희는 혼자 펜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도 몇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없다는 게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죠? 셋째 날 아침 윤정희는 이상한 꿈을 꾸고 깼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조심해라 정희야라고 말하는 꿈이었어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일어나니 옆방에서 수진이 또다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제 서류는 처리했어요. 오늘 중으로 나머지도. 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윤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자신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네, 그럼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끝나자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 전통차 체험이요. 이 근처에 유명한 차 농장이 있다고 해서 다녀올까 해요. 윤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여행은 여기까지 하자. 수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벌써요? 아직 하루 더 있기로 했잖아요. 예약도 다 해놨는데. 미안하지만 집이 그리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어머님. 수진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또 있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두꺼운 서류였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아파트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더 있어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등기 이전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등기 이전? 무슨 소리야? 아, 어머님. 요즘 정부에서 독거노인 주택관리 정책이 바뀌었어요.
미리 가족 명의로 이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윤정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정책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런 법이 언제 생겼어? 최근에 생긴 거예요.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어머님이 못 보셨나 봐요. 진우 오빠도 걱정하고 계셨어요. 진우가? 언제? 수진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 얼마 전에 전화로 얘기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윤정이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우가 그런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며느리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할까요? 그래도 진우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어머님, 오빠 지금 중국 출장 가셨어요. 시차 때문에 연락이 어려워요. 중국 출장? 언제? 이틀 전에 갑자기 가셨어요. 급한 거래처 미팅 때문에요. 뭔가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진우는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미리 어머니에게 알려드리는 편이었거든요. 여기 서류들을 보세요. 수진이 복잡한 법률 문서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보유세가 3배로 늘어나요. 월 관리비도 훨씬 비싸질 거고요. 윤정희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과 숫자들만 빼곡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어. 어머님,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런 간단한 서류 때문에 몇백만 원씩 내는 거 아까우잖아요. 저도 대학에서 법학 공부했었거든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를 정말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해롭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수진아,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진우 오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 재산을 보호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우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손해를 보고 계세요. 하루만 늦어도 몇십만 원씩 더 내야 해요. 수진이 계산기를 꺼내서 복잡한 계산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윤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80만 원씩 더 나가요.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윤정희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리해야 해요. 내일은 관공서가 문을 닫아서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수진이 인감도장을 윤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5군데만 찍어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윤정희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해서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지? 어머님, 제가 장담해요.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결국 윤정희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정희야, 중요한 일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하루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내일은 늦어요. 기회를 놓치시면. 그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펜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누가 오나?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창문 쪽을 봤습니다. 윤정희도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배달 기사였습니다. 수진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윤정희는 수진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점심시간이 되어서 음식 주문했어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었어? 별로 안 놀랐는데요. 갑자기 소리가 나서 깜짝했을 뿐이에요. 점심을 먹는 동안 윤정희는 계속 수진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윤정희가 말을 걸 때마다 겉돌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에요? 요 며칠 보니까 평소 내 모습이 아니야. 너무 적극적이고 뭔가 급해하는 것 같고. 수진이 숟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사실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무슨 걱정? 진우 오빠 사업 말이에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요. 이번 달 안에 자금 조달을 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윤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우의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심각해? 네. 그래서 어머님 재산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빠 사업이 안 되면 연대보증 문제도 있고. 연대보증? 진우가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고. 수진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려면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윤정희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 잠깐 산책을 나간 사이 윤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수진의 가방을 슬쩍 들여다보았어요. 평생 남의 물건을 뒤져본 적이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가방 안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수진의 필체로 빼곡히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윤정의 어머님 일정. 첫째 날 친밀감 형성, 서류 일부 처리. 둘째 날 기억 혼란 유도, 도장 사용. 셋째 날 핵심 서류 완료, 증거 처리. 윤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여행 계획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시세 12억, 명예 이전 후 매각 예정. 진우 오빠 사업 실패, 빚 8억. 어머님 치매 초기 진단서 위조 가능. 마지막 줄을 보는 순간 윤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급히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침착하게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웃집 이춘자 이모가 떠올랐습니다. 춘자 이모는 항상 정의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 너무 친절하면 뭔가 속셈이 있는 거야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윤정희는 펜션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로비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춘자 이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춘자야, 나 정희야. 정희야. 갑자기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춘자야. 나 지금 큰일 났어. 도와줘. 무슨 일인데? 어디 있어? 윤정희는 펜션 주소를 알려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춘자 이모는 심각하게 들었어요. 정희야,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나와. 위험해. 어떡해? 여기 차도 없고. 내가 지금 가. 주소 다시 한번 말해봐. 고마워, 춘자야. 근데 혹시 진우한테 연락 좀 해볼 수 있어? 알았어. 진우 전화번호 알려줘. 춘자 이모가 전화를 끊은 후 윤정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이 돌아오기 전에 뭔가 증거를 더 찾아야 했어요. 수진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서류 처리 어떻게 되고 있어? 빨리 끝내.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 모든 걸 마무리해. 발신자는 진우 오빠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중국 출장을 갔다면서 어떻게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 윤정희는 전화 통화 기록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진우와 수십 번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모두 한국 시간 기준이었습니다. 역시 진우는 출장을 간 게 아니었어. 그때 멀리서 수진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정희는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셨죠? 아니야, 괜찮았어. 수진이 윤정희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서류마저 정리하죠.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11시쯤 윤정이는 수진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춘자 이모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야 했어요. 수진의 가방을 다시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은행 대출 신청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의사 진단서였어요. 환자명 윤정이, 진단명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하지만 이 진단서의 날짜는 내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가짜 진단서였던 거죠. 윤정이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지만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중요한 부분들을 종이에 베껴 적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 이모가 온 것 같았어요. 윤정이는 조용히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희야. 춘자 이모가 달려와서 윤정이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진우한테도 연락했어. 지금 오고 있을 거야. 진우가? 응, 중국 출장 간 게 아니더라. 서울에 있었어. 내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펜션 안에서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깬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수진이 밖으로 나오더니 춘자 이모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내 친구야. 춘자야. 춘자 이모가 수진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것이 어른을 어디로 데리고 나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님과 여행을 온 거예요. 여행? 이런 외진 곳에서 무슨 여행을 해? 그리고 왜 어머님 핸드폰을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 수진이 점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디지털 디톡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정희야, 짐 다 챙겼지?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자. 그때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진우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윤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진우야. 윤정희는 아들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가 수진을 보더니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어머니를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와서? 오빠, 나는 어머님을 위해서. 위해서? 어머니 핸드폰도 없애고 외진 곳에 데리고 와서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면서.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윤정희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가 다 봤어, 수진아. 너희가 짠 계획 말이야. 수진이 보인 서류들의 내용, 수첩에 적힌 계획, 가짜 진단서까지. 윤정희가 하나하나 얘기하자 수진은 점점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정말로 어머님을 위해서. 위해서? 윤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내 아파트를 팔아서 너희 빚을 갚으려던 게 나를 위해서라고. 진우가 깜짝 놀라며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그게 정말이야? 오빠,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 윤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고. 춘자 이모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계집애야,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어른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잖아. 이런 게 사기야, 사기. 수진이 급하게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님 재산을 보호하려고. 보호?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바꾸는 게 보호야? 그리고 언제부터 어머니가 치매라고 했어? 오빠 사업이 어려우니까. 혹시 연대보증 문제라도 생기면. 내가 언제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고 했어? 그리고 중국 출장 갔다고 거짓말한 것도 너였지? 모든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자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윤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어. 진우가 데려온 며느리니까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어머님,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나오는 거구나. 너는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던 거지.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너무 급한 마음에. 급해서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거야? 춘자 이모가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이 일은 나중에 차근차근 정리하고. 진우가 어머니의 짐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전혀 몰랐어요. 수진이가 어머니랑 여행 간다고만 했지 이런 계획이 있는 줄은. 윤정이는 아들의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을 떠나는 게 먼저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우는 계속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아직 아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 혼자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진우야, 너 정말 몰랐어?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어머니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지, 이런 속셈이 있는 줄은. 춘자 이모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정희야, 일단 집에 가서 모든 서류를 확인해봐. 혹시 이미 처리된 게 있을 수도 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정이는 금고를 열어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등기부등본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수진이 가져간 서류들도 복사본이었고 원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아직 법적으로 처리된 건 없어.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정희와 춘자 이모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제 사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진이가 한 말 중에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윤정이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빚이 6억 정도 됩니다. 6억? 춘자 이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한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재산에 손대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그럼 수진이가 혼자서? 사실 진우가 머뭇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몇 번 어머니 아파트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다면서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면 어떻겠냐고. 윤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 집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계속 뭐?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혼자 살기 어려우실 거라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춘자 이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처음부터 그런 속셈이었구나. 윤정이는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저 좀 만나주세요. 윤정이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눈물로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놀라셨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오빠 사업이 망하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속였다는 거야? 어머님도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양원 같은 좋은 곳에서 편안히 지내시면서 재산은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요양원? 윤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했어? 어머님, 나이가 드시면 결국 뭐? 내가 치매에 걸려서 폐인이 된다는 소리야? 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춘자 이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계집애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기나 해.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저는 정말. 윤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해봐.
나를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기억을 헷갈리게 만들고 가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고 했지. 어머님. 그리고 가짜 의사 진단서까지 준비했잖아.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일이야? 수진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어머니께 더 이상 상처 드리지 마. 오빠, 우리 어떻게 살아요? 빚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야. 어머니 재산에 손대서 해결할 수는 없어. 윤정희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어. 진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했고. 어머님.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너는 처음부터 내 재산만 보고 있었구나.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말이야.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윤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진짜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야. 너는 이미 내 본성을 다 보여줬어. 윤정희는 진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진우야, 너도 정말 실망이야. 아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어머니. 아니면 정말 몰랐던 게 아니라 못 본 척했던 거 아니야? 진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수진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윤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당분간 너희와는 연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팔짱 회복과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희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 넘게 혼자 살아오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춘자 이모는 거의 매일 찾아와서 윤정희를 돌봐주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어때? 많이 상심했지? 처음엔 정말 배신감이 컸어.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행이라니?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고. 춘자 이모가 윤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진우는 어떻게 할 거야? 며칠 전에 혼자 찾아왔었어. 수진이랑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 진우는 그날 이후로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진우야, 내가 수진이를 믿은 건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의심한 건 용서하기 어려워. 어머니, 너도 마음 한켠으로는 수진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잖아. 내가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말이야. 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진우야, 나는 모셔질 생각 없어. 네. 나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너는 내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윤정희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춘자 이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뭔가 해볼까? 뭘? 도시락 사업 말이야.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팔면 어떨까? 윤정희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었거든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우리 나이가 몇인데. 70 넘어서도 새로운 일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 두 사람은 작은 상가를 얻어서 할머니 손맛 도시락이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개도 안 팔렸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났어요. 정희야, 오늘 주문이 50개나 들어왔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쁠 줄이야. 특히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집밥 같은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도시락도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내일도 맛있게 해줄게. 윤정희는 이런 작은 소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진우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사업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응, 나름대로 재미있어.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오랜만에 봐요.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요즘 활기가 넘쳤거든요. 진우야, 너는 어떻게 지내? 사업 정리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에요. 그게 낫지.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 수진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다시는 어머니께 피해 안 끼칠 거예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분노는 이미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야, 나는 이제 괜찮아. 너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렴. 어머니.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얼굴 보러 와.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잘 살 거니까.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춘자 이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이는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춘자야, 고마워. 뭐가? 내가 있어서 이 힘든 일을 잘 넘길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그래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야 알겠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내일 도시락 메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불고기 도시락 어때? 좋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윤정이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의존하지 않아도 진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들어서며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국화꽃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에 피었던 꽃들은 이미 져버렸지만 새로운 꽃봉오리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나도 새로운 시작이구나. 윤정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자신이 대견했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경계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희에게는 이제 두렵지 않은, 오히려 기대되는 하루가 말이에요.